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선수 영입 소식이 아닌 V리그의 질서를 뒤흔든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모두가 주목했지만 끝내 침묵을 선택한 한 이름의 진짜 이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5년을 앞둔 어느 겨울, V리그 사무국이 배포한 단 한 장의 공식 자료는 배구계를 순식간에 긴장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화려한 기자회견도 장황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3명의 이름이 조용히 나란히 적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구혜인, 이진, 문명화, 방송을 통해 얼굴을 알렸고 예능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소비되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이 이름들은 더 이상 화면 속 이야기가 아닌 프로리그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처음 이 발표를 접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화제성 아니냐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발표 직후 각 구단의 전력 분석실과 코칭 스태프 사이에서는 묘하게 무거운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입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결정이 하루아침에 내려진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명의 선수는 발표 이전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각 구단의 비공식 레이더망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연습 경기 영상, 훈련 데이터, 내부 스크리미지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으로 남지 않는 훈련 태도까지 그 모든 요소가 차곡차곡 쌓이며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 왜 3명이었고 왜 동시에였을까? 그 해답은 V리그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적 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리그의 상향 평준화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두 명의 스타 선수에 의존하던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고 세터라인의 불안정, 리베로 자원의 고갈, 중앙 블로킹의 약화라는 문제들이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부분적인 수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각 구단은 더 이상 미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즉시 투입 가능성, 다시 말해 지금 당장 코트 위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구혜인, 이진, 문명화는 바로 그 빈자리에 정확히 들어맞는 조각으로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가능성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로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한 인물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연경. 그녀는 3명의 선수가 처음 주목받던 순간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들의 변화를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촬영, 해설, 후배 지도라는 역할 속에서 누구보다 많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에 발표 이후 팬들과 언론이 가장 궁금해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김연경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가장 큰 소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추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고 각 구단은 서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공식적인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해명보다 더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점점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경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해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대신 말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증명은 선수 스스로에 몫이어야 한다는 신념, 그 원칙이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길을 열어주는 대신 그 길을 스스로 걷게 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3명의 선수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안겼습니다. 추천이라는 보호막도, 이름값이라는 안전장치도 없이 오직 기록과 경기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지점이 각 구단이 이들을 높게 평가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 무게를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의 출발점과 왜 이 영입이 단순한 뉴스가 아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선수 한 명 한 명의 이야기 속으로 가장 먼저 레이더에 포착된 이름, 그리고 리그 전체의 수비 구조를 뒤흔든 존재,
구회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차례입니다. 구회인의 이름이 처음 각 구단 내부 문서에 등장했을 때 그 위치는 결코 눈에 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공격 지표도 팬들을 단번에 사로잡는 하이라이트 영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베로라는 포지션이 가진 특성상 진짜 가치는 언제나 가장 조용한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구회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이름들과는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V리그는 오랫동안 리베로 자원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비 조직이 흔들리면 공격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그 불안정성은 시즌 내내 팀 전체를 갉아먹습니다. 몇몇 구단은 포메이션 변경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수비 라인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구단의 스카우터들이 가장 먼저 찾은 기준은 단순한 디그 성공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실패 이후의 반응 속도, 그리고 다음 플레이로 이어지는 회복 능력이었습니다. 구회인은 바로 그 기준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평균 수비 성공률이라는 숫자도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스카우터들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실패 이후의 장면이었습니다. 연속된 디그 실패 직후에도 단 한 박자의 망설임 없이 다음 수비 위치로 이동하는 동작, 몸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다시 리시브 라인을 정비하는 속도는 이미 프로리그 기준으로도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한 구단의 전력 분석 담당자는 구회인의 가장 무서운 점은 성공 장면이 아니라 실패 다음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통 신인 리베로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연쇄적인 흔들림으로 이어지고 그 미세한 균열이 팀 전체 수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구회인에게서는 그런 흔들림이 거의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훈련 경기 영상 속에서 그녀는 실점 이후에도 표정 변화 없이 같은 루틴을 반복했고 동선은 항상 일정한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이 꾸준함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 훈련을 통해 몸에 각인된 감각의 결과로 해석되었습니다. 구단 내부 보고서에는 짧지만 강한 문장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마지막 한 걸음을 아끼지 않는 선수. 이 문장은 투지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수비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이는 팀 수비의 안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리베로 한 명의 움직임이 수비 라인의 간격을 결정하고 그 간격이 공격 전개 속도를 좌우하는 구조 속에서 구회인의 존재는 점점 구체적인 전력 카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 내부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수비 훈련을 총괄하던 코칭 스태프는 구회인이 힘든 표정을 거의 짓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속된 수비 훈련 속에서도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리시브 라인을 재정렬하는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팀의 베테랑 리베로들 역시 그녀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번의 공격을 받아내다 보면 누구나 동선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인데 그 순간조차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신인은 매우 드물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공격 장면과 달리 리베로의 가치는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장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지구에 있는 바로 그 반복의 무게를 가장 성실하게 견디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불규칙한 공을 처리하기 위해 혼자 체육관 벽에 공을 튕기며 리시브 연습을 반복하던 장면, 파트너가 없는 날에도 기본 동작을 놓지 않던 모습은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스카우터들의 기억 속에는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쌓이면서 구회인은 더 이상 미래형 유망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각 구단의 회의 테이블 위에서 그녀는 이미 지금 당장 필요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리베로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팀 수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력까지 이 두 가지 조건이 맞물리며 구회인의 이름은 점점 더 높은 우선순위로 이동했습니다. 에서는 구회인이 어떻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리그의 필요와 맞물려 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수비가 아닌 공격의 흐름을 조율하는 자리,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압박과 책임이 집중되는 포지션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세터 이진의 이야기는 구회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진의 이름이 처음 언급되었을 때 구단 내부의 분위기는 구회인이나 문명화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리베로와 미들블로커가 비교적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포지션이었다면 세터는 언제나 가장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세터 한 명의 선택은 단순한 선수 보강이 아니라
팀 공격 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진을 둘러싼 평가는 유난히 조심스럽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당시 V리그의 다수 팀들은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공격수의 개별 능력은 충분하지만 그 능력을 일관되게 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세트가 흔들리면 공격 타이밍은 어긋났고 그 작은 오차는 곧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 체력과 집중력이 동시에 떨어지는 순간에 세터의 안정감은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진의 이름이 조용히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이진을 처음 지켜본 코치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메모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볼끝이 살아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문장은 화려함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공의 궤적이 빠르거나 과감하지는 않지만 손을 떠난 순간부터 공격수의 타점까지 불필요한 흔들림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공격수 입장에서는 그 안정감 덕분에 오직 자신의 스윙과 타이밍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최고 수준의 세터들이 공통적으로 갖춘 자질로 평가됩니다. 몇몇 구단의 전력 분석 스태프들은 이진의 세트 데이터를 비공식적으로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초반과 중반, 그리고 반복 훈련 이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세트 정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특히 까다로운 외국인 공격수들과의 호흡에서도 빠른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손기술이 뛰어나다는 차원을 넘어 상대와 상황을 읽고 조율하는 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진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양면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세터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실전 경험에 대한 질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박이 극대화되는 경기 막판, 한 번의 선택이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순간에도 같은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일부 스태프들은 이 부분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아직은 한 시즌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흐름을 바꾼 것은 기술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훈련 이후의 장면들이었습니다. 모든 훈련이 끝난 뒤 체육관에 남아 홀로 세팅 연습을 반복하던 이진의 모습은 여러 관계자들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세트의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며 수십 번, 수백 번 공을 올리는 과정은 어떤 분석 보고서에도 담기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요한 조정 능력이 결국 실전에서 흔들림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격수들의 반응 역시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가장 때리기 편한 높이를 찾아온다는 평가, 세트가 손에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세터가 손목 힘에 의존하지 않고 손끝 감각으로 공의 회전과 속도를 제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공격수의 체력 소모를 줄이고 경기 내내 같은 리듬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이진은 화려한 장면 대신 안정과 조율이라는 키워드로 평가를 쌓아 올렸습니다. 팀 전술의 유연성이 흔들리던 시점, 코치진의 복잡한 주문 없이도 스스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세터는 그 자체로 큰 가치였습니다. 결국 회의 테이블 위에서 이진의 이름은 점점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야 할 유망주가 아니라 변화를 감수하더라도 지금 선택해야 할 카드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서는 세터 이진이 어떻게 의심과 기대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한 축은 중앙 라인입니다. 높이와 타이밍, 그리고 팀 전술의 균형을 동시에 책임져야 했던 자리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조용히 무게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명화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문명화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회의 테이블 위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는 또 다른 결을 띠고 있었습니다. 리베로와 세터가 팀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이었다면 미들 블로커는 경기의 균형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시 V리그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던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팀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던 문제는 중앙 라인의 약화였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드러난 블로킹 높이의 한계, 상대 주포를 단 한 명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채 무너지는 장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전술 수정이나 수비 위치 조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높이와 타이밍, 그리고 반복되는 점프를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었습니다. 문명화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존재로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꾸준히 유지된 평균 블로킹 타점은 이미 리그 주전 미들 블로커들의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카우터들과 코치진이 더 주목한 것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상대 세터의 손끝을 읽고 공격의 흐름을 예측하는 리딩 능력, 블로킹 이후 지체 없이 수비 위치로 복귀하는 재정렬 동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인 미들 블로커들은 높은 타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변칙 공격에 쉽게 노출되고 그 순간 수비 조직은 급격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문명화의 움직임에서는 그런 불안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한 코치는 기본기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습득이 빠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의 중심을 유지한 채 다음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감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훈련 경기 중 기록된 장면들은 이 평가를 뒷받침했습니다. 상대의 속공 타이밍보다 한 박자 빠르게 뛰어올라 세터의 선택지를 지워버리는 장면. 블로킹 이후 착지 과정에서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곧바로 다음 플레이에 대비하는 모습은 메모장에 굵은 글씨로 남겨졌습니다. 미들 블로커에게 파워는 훈련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중심 감각은 타고난 요소에 가깝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문명화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빠르게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중앙 라인이 무너지면 팀 전체가 연쇄적으로 흔들린다는 사실을 모두가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실한 수비 커버를 요구하는 팀들은 그녀의 넓은 블로킹 범위와 좌우 이동 속도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반대로 속공 비중을 늘려 공격 루트의 다양화를 노리던 팀들 역시 문명화의 빠른 접근과 점프 타이밍을 중요한 전력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문명화가 정식 프로 경기 경험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논의에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체력 적응력과 반복 점프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훈련 강도에 대한 반응은 이미 프로 수준이라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한 베테랑 미들 블로커는 중앙 라인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가장 어려운 포지션이라고 말하며 저런 유형의 선수는 언제든 팀에 필요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렇게 문명화는 성장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넘어 즉시 전력감이라는 분류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높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이자 팀 전술의 균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회의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에 남았을 때 그것은 기대라기보다 결론에 가까운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중앙 라인을 둘러싼 위기와 그 해답으로 떠오른 문명화의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세 명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묶였는지, 그리고 각 구단 내부에서 어떤 결정의 순간을 맞이했는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조용한 전술 회의실에서 벌어진 마지막 선택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세 명의 이름이 같은 시간대, 같은 회의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각 구단의 전술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이 결정이 단순한 영입을 넘어 팀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료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축적된 훈련 데이터, 비공식 연습 경기 영상, 코치들의 메모와 분석 스태프에 정리된 수치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의 질문뿐이었습니다. 지금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시즌을 기다릴 것인가? 리그의 흐름은 그 질문에 점점 더 빠른 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상향 평준화된 전력 속에서 작은 불안정성 하나가 순위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 특히 세터라인의 흔들림과 수비 조직의 붕괴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술의 미세 조정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회의 자료의 한가운데에는 즉시 전력감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결론에 도달한 쪽은 리베로 구혜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회의 자료의 첫 장을 장식한 것은 화려한 디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실패 이후 다음 수비 위치로 복귀하는 속도, 팀 수비 대응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분석 스태프는 수비의 핵심은 단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도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능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기준에서 구혜인은 이미 리그 상위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몇몇 코치는 만약 이번 기회에 구혜인을 놓친다면 다음 시즌에는 더 치열한 경쟁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베로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에 가까운 카드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구혜인에 대한 논의는 큰 이견 없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결정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세터 이진을 둘러싼 논의는 훨씬 길고 신중했습니다. 세터 한 명의 변화는 팀 공격의 리듬과 구조를 통째로 흔드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회의 자료에는 이진의 세트 정확도 변화, 공격수별 호흡 데이터, 훈련 반복 이후 안정성 지표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스타일의 공격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확도가 향상되는 수치는 참석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태프는 경기 막판 압박 상황에서의 판단력은 아직 실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한 시즌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긴 논의 끝에 분위기를 바꾼 것은 팀 총감독의 짧은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터 문제를 생각하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은 회의실의 공기를 단번에 정리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다는 판단이 공유된 순간이었습니다. 미들블로커 문명화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일찍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블로킹 타점과 이동 범위, 그리고 체력 유지력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여러 차례의 비공식 훈련을 통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팀 조직력이 흔들릴 때 빠른 중앙 공격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전술적으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반대 의견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최종 후보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회의 테이블 위의 문서들은 하나둘 정리되었고 마지막에는 단 3줄의 이름만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각 구단의 선택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리그의 판도를 뒤흔들 결정은 바로 이 고요한 밤에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가져올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명의 선수가 동시에 거론되기 시작하자 팀 내부의 선수단 역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은 훈련장의 공기에서 이전과 다른 긴장감을 느꼈고 경쟁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개막 휘슬은 울리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즌은 에서는 각 구단의 전술 회의실에서 내려진 마지막 선택의 과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이 모든 결정 이후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한 사람의 침묵과 그 침묵이 남긴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연경의 선택과 그 메시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공식 발표가 나간 직후 언론과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연경. 3명의 선수가 처음 주목받던 순간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변화를 지켜본 인물, 그리고 누구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그녀는 단 한마디의 평가도 축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길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수많은 질문을 불러냈습니다. 추천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추측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했던 인연, 후배들을 지도해온 경험, 그리고 그간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의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각 구단은 한결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공식적인 개입이나 추천은 없었다는 입장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명이 반복될수록 김연경의 침묵은 더욱 선명한 의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 내부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한 관계자의 증언은 이 침묵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입단 여부는 결국 선수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는 말. 이는 김연경이 프로그램 촬영 말미에 세 선수에게 남겼던 짧고도 묵직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원칙을 말로 반복하는 대신 행동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 선택은 세 선수의 훈련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리베로 구웨이는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난 이후에도 리시브 반복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트너가 없는 날에는 체육관 벽에 공을 튕기며 불규칙한 궤적을 읽는 연습을 혼자서 이어갔습니다. 이를 지켜본 코치는 저런 꾸준함은 가르쳐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놀라움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터 이진 역시 입단 발표 직전까지 손끝 감각을 유지하는 데 모든 집중을 쏟았습니다. 속공 세트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수십 번, 수백 번 공을 올리는 반복은 고된 과정이었지만 그녀는 쉬어가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붉게 달아오를 정도의 훈련은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준비의 일부였습니다. 문명화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블로킹 훈련이 끝난 뒤에도
코트에 남아 착지 동작과 중심 이동을 천천히 반복하며 몸의 균형을 바로 세웠습니다. 김연경은 이 모든 장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대신 말하지 않았습니다.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길을 열어주기보다는 그 길을 스스로 걸어 나오게 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결과적으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추천이 아니라 증명으로, 화제성이 아니라 기록으로 평가받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입단 발표 이후 3명의 선수는 각기 다른 유니폼을 입고 첫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리베로 구웨이는 팀 수비의 중심에 빠르게 녹아들었고, 세터 이지는 공격수들과의 호흡을 차분히 맞춰갔습니다. 문명환은 체력 보강과 블로킹 훈련을 병행하며 중앙 라인의 안정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입단식도 과도한 조명도 없었지만 전술 회의실에서는 이미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리베로 한 명이 안정되면 공격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세터가 흔들리지 않으면 팀 전체의 리듬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중앙 라인이 버텨주면 상대가 준비한 전술의 절반은 무력화됩니다. 이 조용한 변화들은 결국 팀의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짜게 만들 것이고, 리그 전체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3명의 V리그 입성은 단순한 전력 보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선수 발굴과 육성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에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이력보다 준비된 몸과 태도, 그리고 반복된 훈련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였습니다. 김연경의 침묵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들이 예능의 반짝 화제에 그칠지 아니면 V리그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는 다가올 시즌이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준비된 선수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회 앞에서 침묵으로 원칙을 지킨 한 사람의 선택이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